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경주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를,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포항 형산강에서 채취한 제첩에서 수은이 검출됨에 따라 포항시가 형산강 하구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포항시는 제첩이 채취된 인근의 하천수 시료를 검사한 결과 카드뮴과 비소, 수은 등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상수원 취수구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형산강 하구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하구 준설과 공단 배수로 정비, 완충 저류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볕 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해 경북에서 식중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의 한 여고에서 3학년생 18명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이는 등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16건, 환자는 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에 121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집단 급식소와 음식점에서는 주방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서 방치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북 동해안에 해파리가 잇따라 출몰해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일 경주시 양남면 관성해수욕장에서 40대 남성이 해파리에 발등에 쏘였고 지난달 26일 같은 장소에서 고교생 6명이 해파리에 쏘여 응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과 26일에는 포항 흥해 연안에서 해수욕객이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강 독성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와 약 독성인 보름달 물 해파리가 경북 동해안 전역에 나타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쯤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앞 1km 해상에서 상어 한 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상어는 길이 1.5m, 둘레 45cm 크기로 그물에 걸릴 당시에는 살아있었지만 선원들이 죽인 후 건져 올려 강구 수협에서 위판됐습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상어 조사를 의뢰했으며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어 출몰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포항 중앙상가 상권의 월 평균 매출액이 서울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포항 중앙상가의 한 달 평균 매출은 2,037만 원으로 서울의 6,795만 원은 물론 대구와 제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경북 평균인 2,405만 원보다도 적었습니다. 또 포항 중앙상가의 공실률도 6.1%로 전국 평균 5.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역에서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지원하는 사업에 기업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포항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 포스코와 풍산 등 43개 기업의 근로자 845명이 임금 피크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3개 사업장 21명의 근로자가 청년 인력 고용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한수원 근로자 10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포항지부가 9일째 포항 시내 전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원 1,500여 명은 오늘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일대에서 휴일 보장과 청원 휴가 보장 등 근로 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포항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플랜트 건설노조는 지난 4월부터 지역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포항 전문건설협의회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 차이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덕 복숭아가 처음으로 오늘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영덕농협은 안동무역을 통해
영덕에서 생산된 복숭아 10톤을 홍콩으로 수출했으며 조만간 싱가포르에도 수출할 예정입니다. 복숭아는 올해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10% 정도 증가했는데 수출을 통해 내수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어 영덕군은 앞으로 사과와 배 등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광역 SOC 확충과 지역 전략 R&D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포항 안동 간 국도 4차로 확장, 안동 신도청 간 고속도로 건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중앙선 복선 전철화 등 4개 사업은 도청 이전에 따른 접근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경주시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6급 시각장애인을 흉기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주시 공무원인 51살 A씨는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린 뒤 예정보다 하루 늦게 돌려주고 차량에 파손도 발생해 6급 시각장애인인 업주 47살 B씨로부터 배상을 요구받자 어제 오후 3시쯤 술에 취한 채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경주시는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물놀이 하던 10살 김모양 등 어린이 3명이 먼 바다 쪽으로 떠밀려 나가 표류하다 순찰 중이던 해경에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에 의해 수영 경계선 밖 먼 바다 쪽으로 떠밀려 나가 표류했으며 다행히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경북에서만 벌써 10명 발생하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에서는 지금까지 40명의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과 전남, 강원, 광주 등에서 6명이 숨졌으며 지난해 전국에서는 79명의 환자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야외 활동이 잦은 오는 10월까지 야생 진드기 감염 예방법을 널리 홍보하고 기피제를 보급하는 등 예방 활동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돼 각별한 주의와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최근 높은 기온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급증했다며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살 사이 어린이는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가정에서 방충망을 사용하고 집 주변 웅덩이나 화분의 고인물을 없애는 방제 활동도 당부했습니다. 경주시 장학회는 많은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경주사랑 장학금을 확대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장학금이 기존 3억 원에서 6억 9천여만 원으로 늘었고 장학생 수도 230명에서 488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한편 경주사랑 장학금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돼 280여 명의 개인 또는 법인이 15억 6천여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포항시가 지역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과 입시 대응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대학 입시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서울 강남구청에서 인터넷 수능 방송 강의를 맡고 있는 최영형 영어 강사와 강대식 수학 강사가 효율적인 학습법을 소개하고 UA 중앙교육 백승한 상담실장이 맞춤형 입시 전략을 강의했습니다. 올 들어 수산물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수산물 수출액은 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8% 증가했고 올 들어 누적 수출액도 6.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 등을 상대로 참치와 김, 전복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해양 오염 사고가 연평균 200여 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46개 항포구에서 폐유와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해경은 특히 야간과 항해 중에 은밀하게 잠수 펌프 등을 이용해 폐유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소량의 기름이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동아리 활동과 가족 캠프를 활성화하는 등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꿈기 1만 동아리 활성화로 학생 상호 활동을 늘리고 학교 폭력 뮤지컬 관람과 가족 캠프 등을 진행해 정서 안정을 통해 학교 폭력 노출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언어 폭력 예방과 학교 폭력 사전 감지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 인권과 체벌 교육도 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오는 19일까지 지식재산 재능 나눔 수혜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지역 중소기업이며 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창업 초기 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한편 상반기에는 한동대 디자인학부가 12개 중소기업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영남대 디자인학부에서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뇌졸중 예방 프로젝트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매주 3차례 황성공원 숲길에서 전문 강사로부터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